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의 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자율주행 2학기 시승을 마친 후 미소 짓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 주민들과 국산물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1년 만에 재진입했습니다.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역대 세 번째로 선출된 겁니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 중 3분의 1을 넘겨야 하는 이 선거에서 한국은 180표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1996년 안보리 진출에 처음 성공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는 유엔의 핵심 조직입니다. 한국은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저격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민주당에서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좀 여러 반언들이 나오는데 이걸 관련해서 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표현과 그리고 역사, 왜곡, 그걸 구분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그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던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로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지난 4.15 총선 이후 매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쟁해온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가 연일 톱기사로 선관위를 강타하고 있다. 중앙에 이어 동아와 서울신문까지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은 변죽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이제 그 어떤 주류 언론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은 그 첫 기사는 아마 선관위 거짓말, 형상복원 종이가 있다 찜으로 시작될 것 같다며 가장 분명한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와 가장 희미하게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라며 어쨌든 부정선거 심판의 날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 부정선거 실상 청취라는 또 다른 제하의 게시글에서 대통령실이 윤용진, 박주현 두 변호사를 불러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귀를 열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하던데 사람을 대통령실 사무실에까지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니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정리돼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선관위만큼이나 다른 세상에 살며 공정성을 상실한 KBS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참여 토론에 붙인 결과 96.5%가 개선에 찬성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자 돈줄이 끊기게 생긴 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8일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의철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들이 다급해지니 이제 정부와 거래하자고 하네요. 정부는 편향성에 찌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김의철은 자진 사퇴하지 않더라도 결국 반민노총 노조에 의해 쫓겨나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항의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전달한 봉투에 백지만 들어간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모경, 정필모, 한준호,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민정 위원장은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며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항의 서한이 담긴 봉투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전희경 정무일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전희경 비서관은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이 전달한 항의 서한은 백지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항의 서한을 열어보니 백지 A4 용지 2장만 들어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 말도 써있지 않았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뜻이냐? 항의 방문은 했는데 내용은 없는 것이냐?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진 실수가 있었다며 서한을 다시 작성해 대통령실에 다시 전달했다며 머쓱해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의 침묵을 지켜왔던 김만배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지난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최근 김만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토지와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파이낸싱 대출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준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관련 소식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알려진 금액 말고도 매달 수천만 원씩 쌍방울로부터 돈을 더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쌍방울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출금 기록과 이동 동선 등을 일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 가운데 횟수 8번을 특정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 이해찬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쌍방울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이해찬 만난 것도 아니고 이화영을 줬지라며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아니라고 이미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측은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자마자 도주하다 다시 재구속된 김봉현, 7일 오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앞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측은 재판을 속행해도 되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명 사유를 표출하고자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전후로 기동민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맞춤 재단사를 기동민 의원에게 보내 200만 원 상당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기동민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TV 후원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